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 어떤 얘기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지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폭락한 상해 두려운 세계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가 좀 들썩거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어제 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좀 폭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각에서는 이제는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약발이 벌써 다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그 상황부터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사실 굉장히 좀 새로운 국면에 지금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바닥을 다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간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는 뭐 작년에 100% 이상 오르고 올해도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요. 상승폭을 뭐 올해 완벽하게 다 뭐라고 해야 되죠? 반납을 해버렸죠. 예. 반납을 하고 나서 저점을 찍고 나서 저희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2007년 이후 뭐 일간 최대 하락폭이라고 해서 이제 8.5%가 빠졌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지수가 빠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좀 빠졌습니다. 네. 요 선까지는 만약에 뭐 한 일주일간 해서 뭐 이렇게 조정이 왔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텐데, 밑에 바텀에서 3,400선에서 한 12%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8%를 반납을 했다. 좀 뭐 지금까지는 높이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일간의 낙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심상치 않은 부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상해 증시가 많이 망가진다고 한다면 공산당에 대한 이 신뢰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집권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 좀 크게 영향력을 지금 떨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뭐 망가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미국도 사실 중국이 안 좋아지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 중에 그렇죠. 하나일 수밖에 예, 없고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좀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 떨어지자마자 바로 미국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뭐 어느 시장 하나가 이제는 뭐 중국의 어떤 규모 면에서 볼 때 중국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중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특히나 더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일단 외신에서 어떻게 봤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상당히 거셌거든요. 원인 쪽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 얘기된 바는 없는데 네. 일단 중국이 일단 그 30%가 넘는 하락폭을 경험을 하고 나서 네. 리커창 총리라든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진노를 하고 아주 쓸 수 있는 모든 부양책 그 필살기란 필살기는 다 썼다라는 얘기죠. 다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러한 의구심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수 자체가 10%가 올라오고 10% 이상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턴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데 네. 조금 너무 세게 나왔죠. 중국 증시 특징대로. 그래서 CNN-머니에 따르면요. 네. 상해 지수 그리고 심천 지수 뭐 심천 지수라고 하면은 이제 그 IT 테크들이 중심으로 돼 있죠. 그렇죠. 7% 가까이 또 조정이 있었고요. 어제 1,000개 가까운 그러니까 전체 상장된 기업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제조업 순이익이 0.3%가 순이익이 조정이 됐다라는 이 지표 발표 자체가 상당히 큰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좀 우려감이 증폭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재료가 됐었고요. 앞으로도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서 매도세가 좀 되지 않았느냐. 뭐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부양책이 좀 수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블룸버그 얘기를 또 해보면요.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연결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애플의 매출과 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이렇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애플 매출의 17%가 중국에서 발생을 한다.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매출 발생 안 하는 기업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가 중국 기업들을 하락을 했다. 정책이 앞으로 나올 더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정책의 부재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자재 시장, 그러니까 상품 시장에 있어서 최대 어떤 소비국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 따라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이어갔는데 월요일장에서 더 큰 폭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중심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원자재 소비량은 뭐 첫째라고 얘기하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리고 뭐 인프라 스트럭처가 완벽하게 지금 구비가 돼 있는 나라도 아닌 상태에서 앞으로 원자재의 쓰임은 뭐 철광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쓸 수 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의심 자체 하나만으로도 많은 상품 가격들이 요동을 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459개 종목의 52주 신저가를 뭐 이런 것들을 좀 중국어 엮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좀 억지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또 다른 부분들은 원자재 인덱스가 6년 내 로이터에서 산출하는 코모디티 인덱스 자체가 6년 내 최저치다. 중국 시장의 충격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에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는 수준으로 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세컨드 라지스트 컨트리라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원자재 가격, 뭐 대표적인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유가, 원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WTI가 50불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지난 한 분기 동안 5만 개, 총 15만 개의 일자리를 없앴다.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인데 15만 개 일자리를 파괴를 시킨 유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고통이 가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하고 연결고리를 잘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 중국의 수요가 부진해서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 시장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중국도 중국이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의 흐름이 좀 어떻게 갈 것인지, 이 주가의 흐름이 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지금 임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이런 상황이 미국에 악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 금리 인상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또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좀 어떻게 좀 쳐다봐야 될까요? 중국이 이제 또 아이러니하기도 뭐 그 FOMC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이제 그 정례 회의 앞서서 중국 가장 큰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페드에게 압박을 가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거 좀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좀 지켜보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번 주간 특히나 중국 시장이 어떻게 향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FOMC를 넘어서서 상당히 좀 다른 여타 시장들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은 저는 분명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분명히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제가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 공산당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 다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아직은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힌트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전 저점 상태에서 상해 증시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FOMC 향방을 떠나서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FOMC가 가장 중요하겠죠. FOMC에서 이제 뭐 유구무원, 그러니까 조금 뭐 뼈는 있는데 또 뭐
맨날 똑같은 얘기 그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면 네. 시장은 좀 많이 좀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중국 증시까지 돌려지게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 시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한적인 이제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언제 시기가 뭐 내일입니다, 모레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제한적으로 반등이 된다. 어제는 뭐 반등해봤자 뭐 별로 뭐 상관없지 않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제 낙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식 포지션을 뭐 적극적으로 늘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연 그래도 내가 주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분들께서는, 투자자께서는 최근 제약 바이오테크의 상대적인 주가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그렇지만 주도주라는 겁니다. 네. FOMC가 정상적으로 뭐 별말 없이 끝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이머징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 흐름들, 중국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중국 반등도 같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 코스닥 시장의 제약 바이오텍이라든가 IT 테크들 주식들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되돌림을 할 수 있다. 되돌림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여기서 시장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가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약간 좀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줄여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중국도 중국입니다만 미국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필이면 타이밍이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려도 고민이고 그대로 유지를 해도 지금 고민인 그런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좀 어떤 대응을 보여야 될지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매수 관점을 유지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동수 대리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손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산의 골드 클래스 이어가겠습니다. 업종별 이야기 오늘도 환경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거시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먼저 금산의 골드 클래스 함께 만나보시죠.